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경시대를 한번 풀어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경시대에서 봤었던 문제들 중에서 몇몇 문제들만 좀 같이 보려고 해. 먼저 이번 범위는 평행사변형과 여러가지 사각형이었는데 여기에서 좀 필요한 문제들, 설명이 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볼 거야. 우선 10번을 먼저 잠깐 볼 건데 10번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성질에 대해서 좀 잠깐 보려고 그래.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야. 어떤 임의의 삼각형이 있어. 뭐 어떤 삼각형이든 못생겼든 예쁘든 상관은 없어. 여기에서 AB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두 가지 성질이 나타나. 첫 번째는 MN과 BC는 평행하다. 두 번째는 MN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닮음에서는 교과정에서 나와. 교과정으로 닮음에서 나와.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성질을 활용을 해서 10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12번 아직도 속도라는 것들 때문에 부담감 느끼고 일부러 안 푸는 친구는 없겠지? 지금 A에서부터 움직일 건데 얘는 몇 초 4의 속력으로 움직일 거야. 그렇다면 거리, 움직인 거리가 필요할 건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얼마만큼 움직였는지가, 얼마 동안 움직였는지가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C는 D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얘는 몇 초 6의 속력으로 움직일 거래. 그럼 P가 A를 출발한 지 3초 후에 Q가 C를 출발한다면 주인공이 Q였네. Q가 출발한 지 몇 초 후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Q는 몇 초로 움직인 거야? X초 동안 움직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P는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3초 전에 움직였으니까 더 많이 움직였겠지. 그렇다면 움직인 시간과 속력이 나왔으니까 AP의 길이는 A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그렇다면 X 플러스 3에 걸린 시간이 X 플러스 3초였던 거고 속도는 4. 그 다음에 CQ의 길이는 Q가 움직인 거리가 됐을 텐데 얘는 X초만큼 움직였어. 얼마의 속력으로? 6의 속력으로. 그럼 얘도 6X가 되겠죠. 그런데 AQ와 PC가 평행해졌대. AQ와 PC가 평행해졌대. 원래 얘네들은 평행했는데 그렇다면 AP, CQ가 뭐가 됐다? 평행사변형이 됐다. 평행사변형이 됐으면 AP와 CQ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같다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별 3개짜리 중에서 14번 문제를 잠깐 볼 건데 14번 문제는 M은 AB의 중점이고 다음처럼 생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넓이가 36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제가 A, 이 길이를 B라고 잡아보자고. 또 높이도 있었겠지? 이 높이를 제가 H라고 잡는다면 2분의 1의 A 플러스 B의 H가 36이었을 거야. 그럼 이 흰색 삼각형은 어떻게 구하지?
문제였을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구해줄 거야. M에서부터 이 밑변을 연결을 해볼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만나는 점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중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흰색 삼각형 DMC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왜냐하면 AMD와 BCM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려면 DMC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DM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DMC의 넓이는 그렇다면 이렇게 쪼개지겠지. 삼각형 DMN 플러스 삼각형 CMN. 그럼 삼각형 DMN은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2분의 1에 곱하기 MN에 곱하기 높이가 있었겠지? 제가 얘를 H1이라고 잡을게. CM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MN.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그은 H2라고 잡을게. 그렇다면 2분의 1 MN으로 묶여지고 나면 얘는 H1 플러스 H2가 됐을 거고 H1 플러스 H2는 H1 플러스 H2는 H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의 1 MN의 H랑 같아져.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목표는 MN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 좀 잠깐만 지워볼게. MN의 길이는 제가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CD랑 평행해지는 보조선을 잠깐 그어볼게. 그럼 이 만난 점을 제가 2라고 잡는다면 EC의 길이는 A가 됐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MN을 다시 한번 그어볼게. 그럼 MN은 다시 둘로 쪼개져.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A가 됐겠지? 그리고 여기는 B-A가 됐을 거고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또는 직관적으로 봐도 2분의 B-A란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MN의 길이는 2분의 B-A에 A를 더한 것과 똑같다. 따라서 2분의 B-A에 2A, 얘는 2분의 2A였을 테니까 따라서 2분의 B 플러스 A가 된다.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하면 중점을 연결하고 나면 얘는 위아래 평균과 똑같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2분의 1 곱하기 MN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똑같고 거기에 H를 곱한 것과 똑같다. 이해되겠니?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H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36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삼각형 DMC의 넓이는 18이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봐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까? 그 다음 문제도 얘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는데 AC가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 마른 모래. 그런데 AC는 대각선이네. 대각선이 12, 대각선이 16일 때 잠깐만. 근데 우선 대각선은 왜 줬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인 거 아시죠? 따라서 12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다시 말하면 96이 바로 사각형의 넓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선 사각형의 넓이가 96인데 근데 문제에 주어진 건 얘네들을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P, PF, PG, PH 수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AP와 BP와 그 다음에 PC와 PD를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이 4개로 쪼개지는 걸 알 수가 있어. S1, S2, S3, S4. 이해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따라서 S1의 넓이는 얼마가 됐을 거냐면 S1부터 구해봅시다. S1은 2분의 1에 10 곱하기 P. S2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PF. S3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CD. PG. S4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pH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텐데 약분하고 나면 다 OPF가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5배로 묶어내 주시면 PF 더하기 PE 더하기 PF 더하기 PG 더하기 pH가 나올 텐데 얘가 바로 전체 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 그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96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주세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6번은 좀 지우고 가볼게요. 16번은 다음처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36, 삼각형 ABC가 36, ABO가 12. 그렇다면 여기도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각형 ABC나 삼각형 DBC나 넓이가 똑같은데 거기에서 OBC 똑같은 넓이를 잘라냈으니까 똑같이 12가 됐을 거고, 따라서 삼각형 OBC는 2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삼각형 ABC에서 한 꼭지점에서 밑변을 잘랐는데 넓이가 1대2로 쪼개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밑변의 B도 1대2가 됐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꼭지점에서 밑변을 잘랐죠. 그런데 1대2가 됐다는 얘기니까 1대2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넓이도 1대2. 그래서 삼각형 AOD의 넓이는, DAO의 넓이는 6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서 원하는 것은 삼각형 ABCD의 넓이니까 4개의 쪼개진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BP 대 CP 대 CQ 대 QA의 B가 1대 3이다. 여기가 얘가 1대 3이란 얘기고요. 여기도 1대 3이라는 얘기죠. 이때 삼각형 APQ의 넓이가 18이라면 전체 넓이를 구해라. 그럼 제가 얘를 S라고 잡아볼까요? 그렇다면 먼저 삼각형 APC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4분의 3 S. 그럼 삼각형 APQ는 다시 전체 넓이를 한 꼭지점에서 자른 거죠. 3대1로. 따라서 얘는 삼각형 APC를 다시 4등분한 것 중에 3개 갖는 거죠. 근데 APC가 이거였으니까 4분의 3S 곱하기 4분의 3. 이것이 바로 삼각형 APQ고 그 값이 18이다. 그때 S를 구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18번입니다. 18번도 B 16, 12가 주어져 있고요. BC가 16, CD가 12.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겠죠? 16 곱하기 12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BD는 20. BD가 20이라는 얘기는 직사각형 성질 때문에 당연히 AC도 2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때 각각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또 나왔다. 높이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때 P2와 PF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쪼개 본다면 이해될까요?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따라서 삼각형 PDB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BD가 20이라고 되어 있죠. 20 곱하기 높이 P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엔 PF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PF를 높이로 갖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삼각형 P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PF인데 AC의 길이도 20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얘는 10P, 10PF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란색 삼각형 PDB를 보면 삼각형 PDC와 넓이가 같아요. 그죠?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PD를 밑변을 갖고 있으면 평행선 어디에 꼭지점을 두든지 간에 넓이는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삼각형을 더하시게 되면 그 삼각형의 넓이는 10PE 더하기 10PF, 다시 말하면 10 곱하기에 PE 더하기 PF가 될 텐데,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과 똑같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얘는 계산해 봤더니 얘와 얘를 도형을 치환시키고 넓이를 계산해 봤더니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춰놨다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대신 수선의 발이 나오면 높이를 생각하고, 높이는 넓이에서 나오니까 넓이를 활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걸 의심해 보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 19번 문제를 잠깐 보죠. 19번은 우리가 많이 봤었던 거죠. 이거 뭐 해야 돼? 그죠?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죠. P의 연장선을 그리시는 거죠. P의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AD의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만나는 교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교점을 G라고 해본다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인 AFG가 만들어지는 거죠. AG는 빗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삼각형 DG와 삼각형 BCE가 서로 합동이 되면서, 그죠? 억각에 지금 서로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같아지고 얘마저 같아지면서 D가 빗변의 중점 역할을 하니까 여기도 같아지겠죠? 따라서 여기도 A. 그렇다면 우리가 요 곽은 90-A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시죠. 그리고 나서 20번 잠깐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BDC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잡았다. 뭐 여기를 보면 A라고 잡을까요? 뭐 AA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뭐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는 A라고 얘기할 수 거고, 뭐 여기도 2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각 A가 114일 때, 그럼 이 114라는 성질은 결국에는 이 성질을 활용해 달라는 거니까 각 D의 크기는, 그죠? 전체 각의 크기는 66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각 B, D, E, 결국엔 A 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네요. 그럼 눈으로 봤었을 때 평행사변이라는 성질을 왜 줬을 거라는 거죠. 그냥 못생긴 사각형에서 여기 114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됐을 텐데, 굳이 평행사변이라는 성질을 줬다는 얘기는 평행선의 성질, 다시 말하면 억각의 성질을 사용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가 A였으면 당연히 여기가 A가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3a가 각 d가 됐을 거고 그 값이 66, a는 22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별 4개짜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에서 A, B, C, D의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A, B의 중점 M을 지나서 AC에 평행한 직선과 BC와의 교점을 E. 그죠? 이렇게 됐고, 각 B는 이 각 ACB. 뭐 여기를 A라고 잡다면 여기 크기는 2A로 잡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D가 10cm. 그럼 여기는 뭐 55 이렇게 쪼개졌다는 얘기가 됐겠죠. 이때 HE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죠. 지금 우선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요. 이 수선의 발에 90도 표시가 있으면 이를 바깥쪽으로도 한 번 더 표시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좀 괜찮죠. 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삼각형 AHB가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빗변이 AB인데 AB에 중점이 있죠. 외심이네요. 따라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을 테니까 여기도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MBH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각이 2A였으니까 여기의 크기도 2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MHE를 보니까 서로 평행하죠. 평행선 왜 뒀다고요? 동의각, 억각의 성질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요. 이 각이 A였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A.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한 이 EA라는 각은 이 삼각형 MHE의 외곽에 해당되는 거죠.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 합과 같을 테니까 여기도 A.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네가 5였으면 나도 5였겠습니다. 따라서 X값은 5가 되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인데요. 지금 쪼개져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넓이를 많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쪼개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 표시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AFHE 여기가 56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DEG 여기는 21. 뭐 그래도 합쳐져 있는 넓이는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만 깔끔하게 나오고 있네요. FBI 27. 그 다음에 KJC 여기 좀 큰 곳이 60. 그 다음에 오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지금 겹쳐져 있는 넓이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표시가 되지 않은 공간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를 A란 넓이, B, C, 뭐 D, E, F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네요. 그죠? 봅시다. 지금 우선 여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질들. 우선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활용될지 안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다리꼴이 눈에 보였어요. 사다리꼴에 이 대각선의 성질이죠.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나니까 뭐야? 이쪽 날개 보이세요? 이쪽 날개. 그죠? 따라서 A 더하기 X 더하기 C는 2랑 똑같네. 그죠? 네. 요렇게 돼 있는 성질도 있었을 거고요.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 모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도 보이냐면 뭐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도 보이죠. 왜냐면 지금 평행선이 있으니까. 긋고 나면 지금 얘네들이 또 대각선 역할을 하죠.
따라서 B 더하기 X 더하기 F는 D랑 같아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보였냐면 이 삼각형 EBC라는 삼각형 볼까요? 삼각형 EBC는 삼각형 DBC랑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생각해 본다면 삼각형 EBC는 2분의 1 S랑 똑같아요. 그런데 EBC는 A 더하기 X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60이에요. 얘가 지금 2분의 1 S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FDC를 보자고요. FDC. FDC도 마찬가지. BDC와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B 더하기 X 더하기 F 더하기 2 더하기 60. 얘가 2분의 1 S에 해당돼요. 이해될까요? 그럼 싹 다 더하게 되면, 다 더해볼까요? 다 더하면 알파벳만 볼까요? C, D, E, F. A에서부터 F까지의 합에다가 EX를 더하고 120을 계산해 주면 얘가 S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의 S를 한번 우리가 무식하게 한번 구해볼까요? S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싹 다 더하라는 거죠. 먼저 56, 27, 21, 60 그죠? 56 더하기 21 더하기 27 더하기 60에다가 지금 넓이 구한 것만 다 구해볼게요. 넓이를 활용한 것들 여기 아이고 에다가 그리고 또 여기까지 색칠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알파벳이죠. A에서부터 F 그리고 X까지 계산한 게 바로 S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얘 계산하시면 얼마죠? 얘가 104고 164네. 그죠? 164. 그 다음을 이제부터는 정리해 주시면 되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에서부터 F를 제가 라지 A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A 더하기 2X 더하기 122 S A 더하기 X 더하기 164가 S 이것을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네요. 좀 복잡하죠. 지금 우선은 어떤 성질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인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주어져 있는 알파벳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우선 눈에 띄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한번 보죠. 다음 그림처럼 정사각형 ABCD의 변 BC 위에 점 P가 있고 정사각형이니까 모두 90도였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 길이를 A라고 본다면 모두 A라는 길이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각 PAD의 각의 2등 분선이 만난 점을 EF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뭐 보통 각의 2등 분선 나오면 각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각의 성질을 사용해서 여기는 점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APF가 2등변 삼각형 따라서 PF의 길이는 AP랑 똑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24분의 5의 ABP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계산 복잡하지만 여기 8분의 1이고 24분의 5죠. 혼돈시키려는 거네요. 어차피 양변이 똑같이 80 계산하시면 얘는 3이 되면서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3분의 5 삼각형 ABP는 삼각형 AED라는 얘기고요. ABP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 높이는 BP인 거죠. BP에 3분의 5가 있다라는 거고요. AED도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DE가 되니까 2분의 1 A를 동시에 약분시키고 나면 3분의 5 BP는 DE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BP는 3DE. 결국엔 여기에 비율, 요 D의 비율 있죠. 이 DE가 5K라면 BP는 3K라는 거죠. 전체가 A가 8K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K, 3K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할 것이냐 이제 보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표시한 거고요. BP 대 PF로 물어봤으니까 BP는 3K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이 PF를 그죠? PF, 요 BP 내에 있는 BP 더하기 PF였을 텐데 이 PF를 어떻게 K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을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우리가 블루라벨에서 봤었던 또는 우리가 파워폰에서도 봤었던 해결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이런 문제 풀었었어요. 블루라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A라는 길이가 있고 90도라는 각이 있으니까 A라는 길이가 있고 90도, 다시 말하면 이쪽도 90도가 됐을 테니까 이 삼각형 ADE를 이쪽으로 돌려보자고요. 이렇게 여기가 2에 해당되게 뭐 2'이라고 할게요. B와 D가 겹쳐지고 이해될까요? 이제 이 길이가 5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가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잠깐만.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와 똑같죠. 맞아요? 억각이니까. 그치? 근데 이 각의 크기는 뭐냐면 점이 있고 요 각을 제가 x라고 된다면 점이 있고 x가 있는 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각은 점 더하기 x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점 더하기 x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AED라는 도형을 끌고 온 거니까 AED라는 도형을 보면 여기에 점이라는 각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가 점이었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점 더하기 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삼각형 APE는 무슨 삼각형이다? 점 더하기 x, 점 더하기 x.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옆변이 8K면 AP도 8K. 따라서 PF도 8K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PF는 8K, BP는 3K. 따라서 3K 대 11K. 정답은 3대 11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을 써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었죠. 이 도형을 여기다 옮기는, 그죠? 옮기고 나서 이것저것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다음 문제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10cm, 그 다음에 6cm, 여기 cm인데, 그죠? 직사각형의 내부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원의 중심이 직사각형의 변에 따라 평행하게 움직인다면 색칠해지지 않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라는 문제네요. 확인해보죠.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먼저 잠깐 봅시다. 이 도형을 보시면 지금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은 2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조선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시면 또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얘가 지금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똑같이 2자리가 되면서 이 로봇 청소기 같은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색칠을 할 텐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도 이렇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여기도 딱 원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딱 요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원이 시작을 해서 이제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원이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딱 벽에 부딪히겠죠? 딱 벽에 부딪히고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쭉 막 이렇게 원도 있고 이렇게 원도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벽에 부딪히니까 다시 옆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연달아서 움직이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시 또 벽에 부딪히죠. 다시 또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요. 다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벽에 부딪혀서 또 다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돌아서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색칠해지지 않는 부분을 보시면 우선 최초에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딱 3cm니까 여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중간서부터, 요 중간이 요 지점서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가 색칠이 안 칠해지냐면 요렇게 연장해서 움직였었을 때 요만큼이 색칠해지지 않아요. 그쵸? 요만큼은 비어 있고요. 요만큼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요 부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은 계속 색칠이 칠해지죠. 이 부분은 보라색이, 이 부분이 계속 보라색이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계속 색칠이 칠해져요. 그리고 또 다시 쭉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 벽에 부딪히고 나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색칠이 칠해지질 않아요. 이쪽 부분은 색이 칠해지죠. 이 부분 색이 칠해져요. 그죠? 이 부분은 얘가 올라가면서 색깔이 계속 칠해지죠. 이렇게. 그리고 또 색이 안 칠해지는 부분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도 원이 이렇게 오면서 이 부분 색이 안 칠해지죠. 또 계속 칠해지죠. 칠해지면서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색칠해지지가 않아요. 또 계속 움직이면서 얘들이 움직여지면서 계속 색칠을 하겠죠. 색칠을 칠하면서 벽 부딪히면서 어디가 또 색이 안 칠해지냐면 여기가 색이 안 칠해지네요. 그리고 또 나머지들은 다 색이 칠해지면서 마지막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색이 안 칠해지는 부분이 여기랑 다시 여기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몇 개였을까요? 요게. 요 놈을 제가 S로 잡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25번 문제를 보죠. 25번은 우리가 불능나벨에 있던 문제네요. 우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를 잠깐 보면 A, B, C, D, D, E, F 사각형 주어져 있고 뭐 각각에 대한 길이도 뭐 A, A, A 이렇게 적고 여기도 B, B, B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AG의 중점, P는 AG의 중점, Q는 PD의 연장선 그리고 C와 연결했었을 때 CE가 4cm이고 요만큼이 4cm이고 삼각형 CD의 넓이가 5.6인데 삼각형 CD의 넓이가 5.6?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DQ가 5.6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따라서 DQ의 길이는 얼마냐면 2.8. DQ의 길이는 2.8. 이걸 우리에게 준 거네.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8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 PQ의 길이를 계산해달라 라는 얘기는 PQ는 PD 더하기 DQ잖아. 지금 DQ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DQ를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해달라? PD를 구해달라는 얘기네. PD. 이 길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가 눈에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얘가 떠오르는 거야. 얘랑 얘랑의 길이가 똑같아? 그렇다면 내가 PD의 길이를 연장해서 같은 길이만큼 해놓으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H라고 잡는다면 사각형 ADGH는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따라서 너의 길이는 B고 너의 길이는 A가 되면서 이 X값만 구하면 되더라. 그 다음 다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곰곰이 째려보다 보니 얘가 눈에 보인 거죠. AB, 여기도 AB가 있잖아요. AB. 그리고 요 각이 있을 텐데 이 각을 제가 알파라고 잡게 된다면 요 각은 몇 도가 됐을까요? 전체 360도에서 90도 빼고 나니까 여기는 180 마이너스 알파가 됐을 것이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각 HAD는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이 삼각형과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SAS 합동. 그쵸? 삼각형 ADH와 삼각형 DCE는 합동이네요. SAS 합동. 그죠? A, B 똑같고 알파까지 똑같으니까. 따라서 DH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 DH의 길이는 CE랑 똑같다. 그죠? 알파의 대변, 알파의 대변, 알파의 대변. 따라서 길이는 4가 됐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DH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뭘 구하는 거야? PD. 따라서 PD는 DH의 2분의 1이죠. DH 2분의 1.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여기잖아. 그치? 따라서 얼마다? 4의 2분의 1. 2가 되겠다. 괜찮을까요? DQ는 2.8이었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들을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와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